이렇게 되면 순자산은 2배 오른 게 아니라 4배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2억 4천이 있었는데 3억 6천을 더 모아서 그 집을 사려고 했었다면 집을 못 산다니까. 컴하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건마입니다. 최근 추석 특집 나 혼자 산다가 엄청난 화제였죠.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에 뉴스까지 난리가 났는데요. 아이고 광규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이미 나온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연예인 김광규 형님이 예전에 부동산 사장님이 아파트를 사라고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안 사고 조금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 아파트 값이 광규 형님의 말대로 따블이 되어버린 것이죠. 뜨흑! 게다가 육중원 형님과 같이 그것도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의 다른 층을 각자 사려고 했었다고 해요. 결국 육중원 형님은 그때 집을 사서 부자가 되었고 광규 형님은 그때 집을 안 사고 강남에 월세로 옮겨서 지금은 생활비로 자산을 까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송 내용상 6억 정도 하던 집이 13억이 넘는다고 하니 순간의 선택으로 둘의 자산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버렸다니까요. 저는 광규 형님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안타까울만 하지 않나요? 게다가 같이 나온 하석준 형님은 광규 형님과는 반대로 반전세로 살다가 강남의 한강뷰를 사버린 것인데요. 이걸 3년 전에 구입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7년 10월쯤에 하석진 형님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17억 9천만 원 정도 됐고요. 현재 최고 실거래가는 28억이고 지금 매매가로 나온 가격은 34억이에요. 아니 대체 얼마가 오른 거야?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광규 형님처럼 평소에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기회가 와도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기회가 왔다 간지도 모른다니까요. 요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당시 광규 형님은 왜 안 샀을까요? 그때도 비싸다고 생각해서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산 거잖아요. 더 내려갈까봐. 하석진 형님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산지는 모르겠지만 3년 전에 샀다고 하니 지금 가격에 비하면 2017년에는 별로 오른 것도 아니었고 우리는 지금 결과를 이미 알고 보니까 그때 정말 잘 샀다고 할 수 있지만 2017년 초만 하더라도 그 아파트는 15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5월 말쯤 16억 3천, 4천에 팔리기 시작했고 7월에는 17억 2,500에 팔리기 시작하면서 몇 달 만에 1억씩 막 올라버린 시기였다니까요. 이렇게 집값이 갑자기 몇 억씩 막 오르는데 살 수 있을까요? 당시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광규 형님처럼 살 수 있었어도 못 사요. 내가 사고 나서 집값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그런데 하석진 형님은 그런 무서운 시기에 과감하게 산 겁니다. 하석진 형님 여러모로 정말 대단. 이렇게 평소에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광규 형님처럼 기회가 와도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날려버리게 되고요. 심지어 기회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놓고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집값이 오른 걸 보고 나서야 아 그때 운 좋게 사서 집값 많이 올랐네. 공짜로 쉽게 돈 벌었네. 개부럽다.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이런다니까요. 나는 돈이 없어서 진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다. 살 돈이 있었는데도 못 사는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광규 형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전에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샀던 거고요. 그렇게 집을 사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나중에 돈 모아서 집 사야지 했었지만 막상 살 수 있을 만큼 자산을 어렵게 모으고 나니 결국 집값이 내려갈까봐 무서워서 못 샀던 거거든요. 어렵게 번 만큼 그 돈이 너무 소중해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 당하려면 지금은 가격이 너무 올라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더라도 나중에는 집을 꼭 사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확신이 필요해요. 물론 인간적으로 하석진 형님의 청담자이 수준의 아파트는 사실 비싸도 너무 비싸서 보통 사람이 접근하기는 어려웠던 게 사실이지만 그런 집은 바로 사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갈아타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같이 나온 육중환 형님의 아파트는 보통 사람도 충분히 접근할 만 했거든요. 육중환 형님의 아파트가 6억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6억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당시 육중환 형님은 6억을 모두 모아서 샀을까요? 아니면 대출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집은 대출 받아서 레버리지 이용해 사는 거예요. 절대 돈 모아서 사려고 하지 마세요. 당시 육중환 형님이 아파트를 사시기에는 매매가의 60% 대출은 가능했을 건데요. 참고로 지금도 매매가가 6억 미만이라면 투기 지역이라도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보금자리론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자, 6억 집이 7억 올라 13억이 된 것도 놀랍겠지만 6억 집을 60% 대출 받아서 샀다면 2억 4천 정도의 본인 자금이 필요하죠. 지금은 가격이 13억 정도가 되었으니 집값에서 대출받은 3억 6천을 빼도 9억 4천 정도 남는 거라 2억
2억 4천이 9억 4천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순자산은 2배 오른 게 아니라 4배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2억 4천이 있었는데 3억 6천을 더 모아서 그 집을 사려고 했었다면 집을 못 산다니까요. 집값이 안 오르고 가만히 있어도 못 사겠네. 돈 벌어서 3억 6천 언제 모아? 이자를 내긴 하지만 대출을 받아서 남의 돈 3억 6천만 원을 이용하니 내 돈 2억 4천이 9억 4천이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대출 받아서 레버리지 이용해 사는 거예요. 연봉 수십억 좀 쌉 가능이지. 이런 거 아니라면 돈 모아서 집 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옆에서 다른 사람이 백날 말해줘도 그런가? 했다가 막상 본인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이제 집을 사려고 하면 온갖 걱정이 다 생기고 결국 광규 형님처럼 행동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언제 정확하게 아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1 더하기 1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확하게 알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아니라고 해도 절대 헷갈릴 일이 없겠죠. 주변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당당하게 2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설마 1 더하기 1도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건 아니겠지. 이처럼 정확하게 알면 육중환 형님이나 하석진 형님처럼 무서운 상황에서도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영상의 요약. 나온산에 나온 광규 형님은 충분히 집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잘못된 판단으로 집을 안 사고 집값이 내리길 기다리며 월세로 이사가서 오히려 자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집을 산 육중환 형님과 하석진 형님은 엄청난 자산 증가를 이뤘다. 지금까지 20억 만든 흑수저 건마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